남북 공동선언마다 확인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며 기어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바꿔온 역사입니다. 하지만 분단 상황은 역사마저 해석과 주장을 다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주에서의 항일 투쟁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때로는 우리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또 때로는 중국 항일 구국군과 함께 연대하여 수백 건의 항일 무장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와 김구의 독립운동을 뿌리로 배우고 있듯 북은 항일 무장 투쟁을 북의 뿌리로 배우고 있습니다. 만주에서의 크고 작은 투쟁은 한반도로 진격하는 투쟁으로 발전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천보 전투입니다. 이와 같은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민족이 함께 투쟁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 중 하나이지만 분단은 항일 무장 투쟁의 색안경을 씌웠고 우리의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또 다른 점령군인 미국에 의해 조선은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1945년 9월 7일 메가더 포고령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북이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점령군인 미국에 의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단독 정부를 반대한 민중들의 투쟁은 제주 4.3 항쟁과 같이 미군정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고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한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통일을 위한 노력도 결국 암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독립운동 인사들은 미군정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친미파로 변신한 친일파에게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 최초의 자주적 국가기구인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여운형 선생이 바로 이 시기에 암살당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중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자유당 정권의 불법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탄압에 맞선 4.19 혁명, 1979년 12.12 사건을 통해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통해 유신체제를 연장하려 하자 그에 맞서 투쟁한 5.18 민중항쟁, 1987년 평화적 정권교체란 명분을 앞세워 국민의 열망이던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호원 조치에 맞선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작된 6.10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박근혜 정권 퇴진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을 외치며 보수 지배 권력의 몰락을 이끈 1700만 촛불 항쟁까지 민중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한 북한과 북의 비핵화를 내걸고 최대 압박과 제재만을 강제하던 미국 간의 최고 수위 대결로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즈음 남녘에서는 1700만 촛불 항쟁의 힘으로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된 보수 지배 권력의 몰락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외관계의 전면 전환을 선언하며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남녘에서도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여 북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감동한 4.27 판문점 선언이 탄생했고,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만난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위태롭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으며, 그렇게 새로운 북미 관계의 탄생을 온 세계가 놀랍게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바꾼 건 민중투쟁의 결과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종전선언이자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민족과 세계에 알린 포고문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1조에 담겨 있듯이 자주통일이라는 미래 사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민족의 절실한 소망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이정표가 판문점 선언인 것입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판문점 선언이 제시한 민족 자주, 민족 자결 원칙에 의거한 통일 실현을 명확한 목표로 재확인하였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평양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것은 남북 군축의 구체적 형태이자 세계에 천명한 실질적 전쟁 위협 제거란 점에서 역사적 사변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한반도는 민족의 화해 단합, 평화 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 우리 민족끼리,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 평화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창립선언문에서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 해방과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피 어린 투쟁을 전개했다는 첫 문장을 시작으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70여 년에 걸친 분단은 우리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가로막았고 민중의 투쟁을 억압하는 최대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종북몰이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당해 왔는지, 민주노조가 어떻게 파괴되어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가 통일운동에 앞장서는 이유입니다. 또한 가장 선봉에서 투쟁하는 대우인 노동자 통일선봉대는 노동자에게 부여된 사회개혁과 역사 발전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고 더 큰 규모로 확대되며 20년을 맞고 있습니다. 반민주, 반통일, 반노동 세력에 맞선 수많은 투쟁 현장엔 언제나 민주노총, 조직된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조직된 노동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민족의 운명이 노동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세상을,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노동자의 의지와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완강한 투쟁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 자주의 힘이 커질수록 미국의 방해도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구 보수 세력의 발악과 저항도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노동자의 조직적 역량과 완강한 투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과 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야 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주권 국가답게 나서기를 주저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반복 이데올로기에 기생하며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친일 세력의 후예 자유한국당과 부역 세력을 청산하고 분단 적폐 세력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노동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노동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